지금부터는 삼매의장 6절에서 10절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수트라 삼매의장 6절,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환영, 잠, 기억에 의해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 환영, 잠, 기억에 의해서. 또 이 단어를 조합해 보자면, 마음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르지 않은 지식, 의심이나 환상, 잠과 기억이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심이나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영을 의심이나 환상,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르지 않은 지식, 의심이나 환상, 잠과 기억이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음을 5가지라고 하면서 5가지 마음을 나열하고, 결국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5가지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구절인데, 이 뒷부분부터 나오는 구절에서의 그 매우 중요한 내용은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구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말씀드리고, 인간의 마음은,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5가지라고 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은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7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는 직접적 인식, 추론, 언어인지, 경전 확인. 언어인지와 경전 확인은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바른 진정한 인식, 알게 됨,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인식, 추론, 언어인지, 경전 확인, 올바른 진정한 인식 또는 알게 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추론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인식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까 그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올바른 지식이란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추론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인식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구절은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속한 직접적인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그 어느 누구더라도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 올바른 지식은 감각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언어, 즉 말과 글로써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 즉 말과 글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그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감각을 통해서 충분하게 체득하고, 그 체득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은 분명하게 절대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지식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언어, 즉 말과 글로써 전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또한 언어, 즉 말과 글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닌 것은 결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은 실제적이 아닌 환상적인 지식,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소유, 포함된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단어를 또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실제적이지 않아서 의심이 되는 환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아서 의심이 되는 환상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실제적이지 않아서 의심이 되는 환상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게 포함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소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지식,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그것이 곧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잘못된 지식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지식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잘못된 지식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판단이고 결정이고 믿음입니다.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생겨난 어리석은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과 믿음은 결국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환상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무엇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고, 그렇게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역시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되는 절대성,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성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되는 절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로 올바른 지식이 아닌 의심스러운 것과 환상적인 것, 또는 비실제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 미신적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뜻인데, 신념이라고도 하죠. 어리석은 신념. 그러니까 미신적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과 신념에 갇혀 있고, 지금 당장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추론되어 증명할 수도 없고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실제로 착각하여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슬픈 인간의 애초로 일 수도 있는데, 잘 알지 못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해서 잘못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서 7절, 8절을 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